퇴근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고 1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01년생 남성 22살 최원종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 신상 공개로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 범행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를 밝힌 경찰은 최 씨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자 검거 당시 얼굴과 운전면허증에 나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최 씨가 몰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던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교통사고 피해자인 20대 여성도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기존의 살인 미수에서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냉담함과 충동성 등을 평가하는 해당 검사는 40점이 만점으로 보통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때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원종이 검찰로 넘어갈 때 맨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숨진 60대 여성은 피의자 최모 씨가 몰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인도를 걷던 도중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최 씨의 차량에 치인 다른 4명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여성 1명이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3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최 씨는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한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외부 전문가 4명과 내부 인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나면 이르면 오늘 오후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전망입니다. 14명이 다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모 씨가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최 씨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8분 만에 끝났고 최 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린 시절 영재로 주목받던 최 씨는 특목고 진학 실패 뒤 들어간 일반고를 1학년 때 자퇴하며 비뚤어지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지만 수사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에도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쏠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인데다 피해 규모도 중대,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묻는 동시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벌인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에는 대인 기피증으로 다니던 학교까지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는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최근까지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검거 직후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부모와도 떨어져 아파트와 원룸 등을 전전하며 혼자 살아오다 범행 이틀 전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유감스럽게 그런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잖아요. 멈추고 나면 다시 처음보다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최 씨의 범행이 이런 병력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얼굴을 감추거나 흉기를 버리는 등의 행동 등도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차량에다가 다 준비를 하고 몰고 나갔던 거잖아요. 흉기를 또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화분 뒤에다가 숨겼다잖아요. 사리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고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행위로 보이죠. 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입니다. 네, 오늘 오전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최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가 관심인데요. 범행 장소를 서현역으로 정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범행에 쓴 흉기는 최 씨가 전날 인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흉기 구매 후 곧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했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인터넷 게시글과 검색 이력 등을 조사 중입니다. 불과 2주 전 있었던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모방범진하는 부분도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최 씨가 분열성 성격 장애가 있다는 말도 있던데 맞는 겁니까? 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소를 서현역으로 정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일종의 피해 망상 속에서 끔찍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신병력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경찰은 오늘 밤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긴 후드티를 입은 채 두리번거리는 남성.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며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20대 최모 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화점 내부에 있던 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여성분은 의식이 없으셨고 그 뒤에 이제 발자국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도망치면서 커피 같은 것도 흘린 것도 봤었고 피발자국도 봤었고요.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차량을 몰고 백화점 부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이 차량을 몰고 서현역 앞에서 행인들을 들이받았는데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지만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10여 분 만에 시민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20대 배달업 종사자로 경찰 조사에서 불쌍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